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자, 월요일자 1월 17일 월요일자고요. 1월도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나갔네요. 이제 설 연휴도 한 보름 앞으로 남았고요. 자, 월요일자 소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관광산업 주요 아젠다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과연 무엇인지 아젠다별로 해서 정리를 한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풍선이 인사개혁의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좀 누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미 뉴스가 나와서 여러 가지 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또 어떤 인사들 좀 있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이정민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 지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관광부가요, 팬데믹 기간 동안 3만여 명에 육박하는 관광 전문가를 양성했대요. 이 소식이 있고, 타히티가 휴양지죠. 타히티가 입국 및 체류 조건 일부 변경했고, 요거는 이제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고, 노란풍선도 상품 출시한 거 소식이 있고, 에어서울은 설 연휴 국제관광 비행 운항한다는 소식이 있고, 호텔스 컴바인이 이색적인 새해 풍습 각 나라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텍스트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자 1월 17일 헤드라인은 요거 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 주요 뉴스만 저희가 좀 분석해 드리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전문가들이 다양한 그 분석도 하고 있고, 현재 전망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광 분야가 아니고요. 의료 분야에.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등 이렇게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이런 것들. 그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거로 이제 관광 시장의 정상화는 당장 뭔가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예측은 좀 이르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마침 관련 보고서가 나왔길래 좀 정리를 했어요. 요거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목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 과제입니다. 이런 제목의 연구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길어요. 긴데 요가 또 저희가 다 읽어보고 요 이제 핵심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을 하기는 거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전문가의 토론, 그 다음에 심층적인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굉장히 심층적인 그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경은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강지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는 거를, 그리고 저작권은 이제 한국관광연구원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꾸준히 했던 얘기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서 전해드려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젠다가 뭐냐면 비대면 사회가 좀 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온라인 소비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광산업 영역에서 볼 때 수요 측면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관광 소비 행태 확산,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확산과 플랫폼 사업자의 관광시장 지배력 확대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의 원격 서비스 도입 확산 이슈의 경우 온라인 기반의 관광 소비 행태 확산 외에 비즈니스와 마이스 관광시장의 변화와 이른바 워케이션의
부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관광산업 영역에서 온라인 기반의 관광 소비 행태 확산, 실감형 컨텐츠의 관광 활용 증가와 같은 기회 요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밀집형 서비스 수요의 쇠퇴는 몰락이죠. 예. 밀집형 서비스는 뭐야?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이렇게 막 밀집적으로 모여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산밀. 그러니까 산밀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저기 뭐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밀집할 때 그 밀, 산밀은 관광 활동 깊이 및 개별 관광 활동 선호 증가와 비즈니스 및 마이스 관광 시장의 변화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젠다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아젠다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집콕, 라이프 소비의 증가, 관광산업 영역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활동 기피하고 순수관광 목적의 외부 여가 활동 위축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에 따른 가격 민감성 증대 및 소비의 양극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졌어. 왜냐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비의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관광 소비의 양극화 심화 우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행복, 그다음에 가족 등의 인간의 본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소비 트렌드였다면 이후에는 치유형 또 힐링형 관광 수요 증가와 가족과의 개별 관광 활동 선호 증가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젠다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아마 관광 관련 기업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이슈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부상은 관광산업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과 연계가 되는데, 온라인 기반 관광 소비 행태 확산, 실감형 컨텐츠의 관광 활용 증가,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확산, 플랫폼 사업자의 관광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비즈니스의 부상은요, 자동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관광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해요. 디지털 기술 숙련에 대한 수요 증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디지털적으로 기술이 좀, 그러니까 이른바 뭐 개발자나 뭐 이런 관련 전문가들, 이런 거에 관한 수요 증가는 관광산업 영역의 공급 측면에서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확산, 플랫폼 사업자의 관광시장 지배력 확대, 관광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연계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 이슈 또 관광산업 영역에서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확산, 디지털 관광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부각 이슈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아젠다 또 하나 뭐였냐면,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탈국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세계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증대 전망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이슈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와 빈부격차의 심화는 관광산업 영역의 수요 측면에서 관광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순수관광 목적의 외부 여가활동 위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 이슈의 경우 또한 국제관광 수요의 예측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 아젠다가 정치와 국제 지형의 변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죠? 탈세계화와 지역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관광산업 영역에서는 국제관광 수요의 예측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이슈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증대는 국제관광 수요의 예측 불확실성과 연계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 영역에서도 성장과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필요성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자, 근데 이외에 ESG 관련한 것도 조금 언급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ESG.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최소한 대한민국 여행산업에서의 ESG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아젠다 이제 탈국제화가고 그 전이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뭐 그런 것들 저도 가끔 보거든요. 보면 확실히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부동산 시장 하락되는 것도 이게 뭐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세계 경기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또 아시겠지만 특히 여행 산업은 글로벌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영향이,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확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찾기는 사실상 지금 이 나온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만 봐도 그 모멘텀을 찾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과연 다인가? 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예상을 빗나가서 잘 되면 좋겠지만 뭐 그 전문가들 세계 석학들도 그러고 그렇게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으니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각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도 좀 해야 될 것도 좀 필요해는 보여요. 뭐 더 좋아지면 말고 좀 뭐 좋은 거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소식으로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란 풍선이 요즘에 인사 문제 되게 좀 많이 눈에 띄어요. 최근 뭐 여러 가지 다른 매체 뉴스도 나왔지만 그 여행사 대표이사 영입설이 돌고 있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노란 풍선이 자회사 위시빈이라는 자회사의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정진원 노란풍선 기획 총괄 전무를 선임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이사는 기존 최명선 위시빈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이끄는데, 최명선 위시빈 대표는 노란풍선의 창립 멤버죠. 현재 노란풍선 정영 총괄 전무기도 하고요.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임된 정 신임 대표는 32년간 항공과 여행업계에 몸담은 전략기획 전문가로 노란풍선이 지난해 출시한 플랫폼, 자유여행 플랫폼 있죠? 여기 개발하고 론칭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는 여행시장에서 위시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에 나선다고 하네요. 위시빈은 여행 준비 과정과 일정, 여행 아무튼 그런 관련 컨텐츠 작성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컨텐츠 플랫폼이죠.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국내외 다양한 여행 데이터와 회원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직전이죠. 2019년 기준 회원 수가 약 43만 명 정도 됐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정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컨텐츠와 S2E, S2E라는 건 뭐 B2B, B2C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인데 S2E는 Share to Earn, 요거에 여행 컨텐츠와 S2E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위시비는 노란풍선의 자유여행 플랫폼과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미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하고 획기적인 수익 구조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여행 컨텐츠 허브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풍선이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지만 코로나19 이
지금 과정 중에서도 외부에서 경험이 좀 있는 인사들을 지금 우리가 발표되는 건 이제 주요 거의 뭐 사장급 인사인데 그 외 임원들, 임직원들 많이 영입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노란풍선으로 지금 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노란풍선이 또 그 몇 해 전에 또 총알을, 현금 총알을 좀 저 투자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쩌면은 뭐 굉장히 더 큰 도약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그에 따른 뭐 부작용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또 그렇게 하면 안 좀 예상 예견하기 모르게 그렇죠, 그죠?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에 따른 또 이제 그 향후 뭐 행보 그다음에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다 노란풍선도 잘 되고 위시빈도 잘 되고 또 딴 데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상시 같으면 뭐 이렇게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염려 차원에서 분석도 하고 좀 그 비판 있을 것은 비판도 하겠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응원할 때입니다. 예. 화이팅! 잘하십시오. 네. 필리핀 관광부가 역시 필리핀이 관광 쪽에서는 선진국이에요. 그죠?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만 명 이상의 관광 전문가를 양성을 했대요. 그냥 허투루 시간 보낸 게 아니지.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조금 처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광 전문가를 양성했는데 3만 680명 정도. 지난해보다 한 16,000명 정도 목표보다는 많이 배출했다 그러네요. 총 667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558개의 교육을 진행했던 전년보다 많이 또 이것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전체 교육 참가자 가운데 58%가 무려 여성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참여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필리핀인들이 전문가가 많이 양성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도 필리핀 여행 갔을 때 우리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 믿고 또 가게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관광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는 나라다. 필리핀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봐. 차기 정부에서 또 이제 그 관광정책 수립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식은 여기까지고 월요일자라서 저희가 또 뭐 주제 넘게 이정민 칼럼 하나 또 쓴 거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정민 칼럼 제목은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 지자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덕분인지 때문인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해외로 쏠렸던 여행에 대한 관심과 행위가 국내로 돌아서면서 팔도 강산을 느끼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죠. 국내 여행 활성화는 따지고 보면 팬데믹 때문만은 아닙니다. SNS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자랑질 하기에 더없이 좋은 컨텐츠가 바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장소도 몇몇 있지요. 예쁜 카페, 골목길, 유명 빵집, 그네, 벽화거리,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 있죠. 요즘에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여기에다가 한류를 이끌고 있는 초특급 연예인이 다녀간 곳이라면 SNS 자랑질에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웬만한 시골 동네만 가도 세련된 감각의 카페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시골에 있는 식당도 인플루언서의 약간의 작업만 거치면 세상에 둘도 없는 맛집이 되는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 그리고 정보 취득은 이제 모두 SNS를 통해 대부분 유통이 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졌으며 각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광 관련 부서 역시 할 일이 매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지자체의 홍보 전략은 약속이나 한 듯 일주일 살아보기 체험,
한 달 살기 체험자 모집 등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자체들은요, 몇 해 전부터 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도 바꾸고 다양한 사업도 선보이고 있지만요, 뭘 하는 조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관광재단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 역시 대부분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들로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도 무리입니다. 그 정책이란 말이죠. 해당 지자체의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그곳의 여행이 편해지거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감을 주는 곳은 대부분 현지에서 이른바 장사를 하시는 숙박업체, 음식점, 카페, 그리고 액티비티 사업체들입니다. 행여나 유명한 관광단지라도 들어가려면 꼬박꼬박 입장료는 다 받죠. 매우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은 공짜다 보니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삥 뜯기는 기분입니다. 그 돈 내고 들어가면 음식값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요. 여러 가지로 또다시 삥 뜯기는 기분입니다. 대부분 그런 곳에서 일주일 살라 하고 한 달 살아보라 하니 현대판 유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안 그래도 각자 알아서 가는 국내 여행을 누가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서 간다는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전문성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한 지자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대한 공부는 물론 트렌드 예측, 시대의 변화를 못 읽었음에 있으며 옆 동네 따라 하기에만 집중한 탓입니다. 또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만 늘린다고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겠죠. 모르면 배워야 하고요.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 관광이요, 얻어 걸린 호황입니다. 더 이상 카페나 가려고 국내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